그날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기와집 앞에 모인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집안을 맴돌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장례를 마친 뒤에도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 앞에서 맴돌기만 했다. 오래전부터 외지고 고즈넉한 이 집은 세 남매에게 저마다 다른 기억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억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서로의 마음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첫째 민수는 대문 위에 달린 낡은 종을 바라보았다. 흔들리는 종에서 먼지가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다. 저 종은 어머니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이들 이름을 부르던 소리와 함께 흔들리곤 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직장 생활에 매달리느라 어머니와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다. 자식으로서의 미안함이 늘 어깨를 누르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이 집의 상속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구보다 마음이 복잡했다. 둘째 미영은 아무 말 없이 현관 앞에 놓인 화분들을 바라보았다. 이미 말라버린 국화와 붉은색 난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평생 애지중지하던 화분들이었다. 미영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정성을 들였던 것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스스로를 책망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져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졌고, 어머니를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만큼 애착도 컸다. 이 집을 지킬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막내 민지는 집 앞까지 와서도 손가락만 움켜쥔 채 말이 없었다. 그녀는 가장 어머니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어머니에게 반찬을 챙겨주고 병원 진료 날짜도 챙기며 누구보다 곁을 지킨 딸이었다. 하지만 정작 유산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두려움이 꿈틀거렸다. 형과 언니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무엇을 기대할지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결국 민지가 문을 열었다. 오래된 장지문이 끼익하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안쪽에서 오래된 나무 냄새와 겨울 햇빛이 섞인 잔잔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세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 앞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항상 두고 다니던 갈색 슬리퍼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마치 다녀왔니? 하고 맞이해 주는 것만 같았다. 방 안에는 유품 정리 중인 탁자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친척 중 한 명이 이건 꼭 자식들이 직접 읽어야 한다고 말하며 건네준 봉투였다. 세 남매는 그 봉투를 슬쩍 바라보기만 하고 손을 대지 못했다. 봉투를 여는 순간 무엇인가 돌아오지 않을 방향으로 흘러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민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니까 읽어보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미영도 묵묵히 의자에 앉았다. 민지가 봉투를 열어 종이를 펼쳤다. 종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듯한 종이였다. 어머니의 필체는 예전보다 더 떨렸지만 강하게 눌러 쓴 흔적이 있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내가 이 집을 누구에게 줄지 오래 고민했다. 하지만 결정을 하기 전에 너희가 이 집을 어떻게 보고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지 직접 듣고 싶구나. 내가 바라는 건 한 가지뿐이다. 이 집에서 싸우지 말고 서로에게 가장 솔직해져라. 짧은 글이었다. 하지만 그 글은 세 남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세 사람 모두 어머니가 생전에 하고 싶었으나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것만 같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입원 기간, 민지는 형제들 몰래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집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이 집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 셋이 이 집 때문에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말 속에는 묘한 불안과 애틋함이 섞여 있었다. 민지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와서야 그 이유를 조금 알 것만 같았다. 민수는 봉투를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우리한테 뭘 듣고 싶었을까? 미영은 불빛 없는 눈으로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아마도 이 집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는지 그런 걸 말하라는 뜻 아닐까? 그러자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우리 각자 솔직하게 말해볼래? 이 집 맡고 싶은 사람, 혹은 팔고 싶은 사람,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 민수는 그 말에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누구보다 현실적인 그에게 집을 지킨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 둘을 키우는 사람에게 이 집은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 멀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쉽게 팔자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그는 솔직하려 했으나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나부터 말할게. 미영이 먼저 달랬다. 나는 이 집을 지키고 싶어. 이 집은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신 뒤 혼자서도 버티라고 스스로에게 준 약속 같은 곳이잖아. 여기서 우리 셋을 키우고 여기서 웃고 울고 이 집은 엄마 그 자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문제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이 한 사람에게 너무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민수는 조심히 말을 꺼냈다. 미영아, 내 마음 이해해. 근데 현실적으로는 비용도 있고 유지도 쉽지 않고 우리가 모두 바쁜데 누가 계속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니도 혼자 살면서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데. 미영은 말없이 손을 모았다. 스스로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가 이 집을 지키고 싶었던 건 단순한 집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놓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었다. 민지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을 느끼며 숨을 들이켰다. 그럼 이번엔 내가 말할게. 솔직히 나는 이 집을 지키고 싶은데 내가 지키겠다는 말을 먼저 하면 형이나 언니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볼까봐 겁나. 민수는 당황한 듯 동생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왜 그런 눈으로 봐? 예전부터 나만 엄마 가까이에 있었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유산 때문에 내가 욕심낸다는 식으로 오해받을까봐 겁났지. 미영은 그제야 민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미안해지는 느낌이었어. 세 남매는 서로 다른 이유로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봉투 하나를 통해 조금씩 표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화가 조금 깊어질 무렵 민수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벽 쪽을 바라보았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안에 어머니와 세 남매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 속 어머니는 해맑게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늘 그렇듯 장난스러운 얼굴로 어머니 옆에 달라붙어 있었다. 우리 이렇게 웃던 때가 있었지. 그 한마디는 꽁꽁 묶여있던 추억의 상자를 열어젖혔다. 민영은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를 만지작거렸다. 이 부엌 기억나? 엄마가 매일 아침 우리 도시락 싸주던 곳. 새벽에도 불 켜진 걸 보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민지는 부엌 구석을 가리켰다. 여기서 언니랑 내가 몰래 반죽 퍼먹다가 엄마한테 들켜서 혼난 적도 있었지. 민수는 웃으며 뒷문을 가리켰다. 나는 도망친다고 쟤네 뒤에 숨어 있다가 같이 혼났지. 엄마가 그렇게 화내면서도 끝엔 꼭 간식 주셨는데. 세 사람은 잠시 웃었지만 웃음 속 어딘가에 묘한 울림이 있었다.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고 그 부재가 만들어낸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그러던 중 민수가 갑자기 작은 종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에는 내 아이들에게라고 적힌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세 남매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각각의 이름이 적힌 작은 종이 묶음이 들어 있었다. 민지는 자신의 묶음을 펼쳤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민지에게 보낸 짧은 편지들이었다. 막내야, 네가 있어 내가 참 덜 외로웠다. 내가 밥 챙겨주는 날은 유난히 잠이 잘 왔다. 민지는 그걸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터졌다. 그동안 자신이 잘한 것도 아닌데 칭찬받는 것만 같아 못내 미안했던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미영 역시 자신에게 남긴 글을 읽었다. 둘째야, 내가 웃을 때 우리 집이 가장 밝아졌다. 힘든 일 있을 때 집 오면 내가 밥 해줄 테니 언제든 와라. 미영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민수의 묶음에는 큰아들아, 너는 늘 멀리 있었지만 내가 잘 지낸다는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든든했다. 가족을 책임지려 애쓰는 내 모습이 늘 자랑스러웠다. 민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소홀했다는 죄책감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 작은 종이들은 세 남매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다. 서로가 가진 오해와 거리감이 어머니의 글씨를 통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감동이 충분히 무르익을 때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편지 묶음 마지막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집의 주인은 너희 셋이 아니라 너희 셋이 함께 지켜야 할 마음이다. 문장을 읽은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분명히 집의 상속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대신 세 남매가 스스로 답을 찾길 바랐다. 문제는 그 답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었다. 민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는 우리한테 싸우지 말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팔면 너무 허무하고 지키자니 누가 책임질지 애매하고. 민지는 조용히 어머니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집의 주인은 마음이라고 하셨으니까 마음이 모이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 말에서 실마리가 나왔다. 세 남매는 그날 저녁까지 집안을 돌며 어머니의 흔적을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각자 깊게 생각했다. 결국 모두가 동의한 결론은 하나였다. 이 집을 팔지는 않되 한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는 만들지 말자. 셋이 함께 유지하고 필요한 비용은 셋이 나누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이 집에 모여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자. 이 결론은 누군가에게 부담을 씌우지 않으면서도 어머니가 바랐던 서로의 마음이 모이는 집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세 남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일이 바빠도 갈등이 있어도 피곤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 집에 모였다. 민수는 장을 보고 민지는 음식을 만들고 미영은 집안을 정리하며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세 남매의 사이도 그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집마당에서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작은 종을 흔들었다. 종이 내는 소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닮아 있었다. 마치 잘했어, 얘들아라고 말하는 듯한 울림이었다. 민지는 종소리를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바람 사이로 어머니가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는 듯 했다. 민수와 미영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그리움이 슬픔으로만 남지 않고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준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날 세 남매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약속했다. 이 집은 엄마의 집이 아니라 우리 셋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다. 절대 잊지 말자. 시간은 흘렀고 계절이 바뀌어도 세 남매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집은 여전히 오래되고 곳곳이 삐걱거렸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따뜻한 만큼은 단단히 이어졌다.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날 날도 올지 모른다. 하지만 그때가 오더라도 서로를 지키겠다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종소리는 오늘도 조용히 울렸다. 마치 여전히 이 집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가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는 것처럼.